그림아 쉿. You could see yourself just sitting there on my chair. I'm staring at you. You don't even notice. Should have told you straight away. You don't have to b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입니다. 벌써 12월이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두들 바쁜 연말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해야 되고 또 12월도 정리해야 되니까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니까 행사 기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송년회 모임도 있고, 저도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열심히 못했어요. 원래는 12월에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못해서 1월에는 이제 꼭 하려고 하고 있고, 그간 갔던 전시도 올려야지 하면서 못 올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역시 유튜브는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녀온 좀 새로운 아트페어, 작지만 시도가 새로웠던 그런 아트페어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지금 제가 7시 15분부터 창비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온라인 북토크인데, 저는 오늘 오전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코엑스에서 저희 선생님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드로잉 어텐션이라는 드로잉 아트 페어에 다녀왔습니다. 드로잉 아트 페어. 여러분도 생소하시죠? 저도 좀 생소했는데, 저는 사실 드로잉 아트 페어를 기획한 선생님들을 알고 있어서 다녀오게 됐어요. 프리뷰 아트 페어를 만든 이미림 조윤영 선생님이고, 또 조윤영 쌤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에 컬렉터 릴레이 인터뷰로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워낙에 좀 재밌는 기획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드로잉 전문 아트 페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이 도곡동이니까 이제 틈을 내서 1시간 알차게 이제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드로잉 어텐션이라는 드로잉 아트 페어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너무 오랫동안 했었던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많이 가셨었죠. 이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안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페어여서 제가 참여 갤러리 이름을 여기다가 쫙 올릴게요. 그래서 드로잉만 좀 전문적으로 하는 아트 페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사실은 어저께 미리 다녀온 컬렉터 친구들이 완전히 드로잉만 있진 않다. 그래서 이제 가면 뭐 유화도 있고 조각도 있고 그렇더라. 그래서 일단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시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그래도 드로잉만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갤러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뭐 박성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설치 작업 위주로 봤는데, 박성기 작가의 드로잉만 볼 수 있어서 좀 재밌었고, 또 실제 메인 작업이 드로잉인 작가들은 워낙에 본인의 그 주된 작업이 드로잉이다 보니까 드로잉 아트 페어가 너무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았고, 또 드로잉이란 것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소묘, 즉 연필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붓으로도 할 수 있고 목탄이라던가 수묵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로잉의 개념에 대해서 넓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조각가의 드로잉은 어떨까, 그다음에 동양화 작가의 드로잉은 어떨까, 인물화 작가의 드로잉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갤러리마다 좀 다양한 작가들의 드로잉을 페어에서 보여준 점이 좋았습니다. 2022년이 프리즈 때 미술 시장이 정말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랬다가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 조금씩 뭐 옥션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춤주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곳곳에서 특색을 가진 재미있는 아트 페어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미술을 꾸준히 좋아하는 분들은 이 페어들을 계속 다니고 갤러리들도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이라는 책에 초보 컬렉터가 주목하면 좋은 작품 장르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드로잉을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갔던 이 드로잉 어텐션 풍경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드로잉만의 매력이 뭔지, 초보 컬렉터가 드로잉을 왜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코엑스에서 23일까지 열리고 있는 드로잉 어텐션이라는 드로잉 아트 페어.
강남이 직장인분들은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심시간에 혹시 내가 좀 멀리 살아서 또는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제 영상을 통해 뭐 한 5분이라도 마치 간 것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는 종이 하시네. Hey, I wish you could see yourself just sitting there on my chair. I'm staring at you. You don't even notice. Should've told you straight 재밌다. away. You don't have to be afraid anymore. I know you haven't noticed. 그때 사람 얼굴 맞아요. 액자를 이렇게 그러네요. 재밌다. 네, 엄청 밀도가. 이런 종이가 있고 이제 캔버스에 올라간 작업인데 이제 이런 작업이 먼저 나오면 이제 그거를 옮기는 거죠. 드로잉. 사실 에어브러쉬를 쓸 때도 있고요. 아예 유화로 갈 때도 있고. 그럼 이게 유화예요? 이건 에어브러쉬예요. 되게 조그맣게도 하는구나. 진짜 조그맣죠. 네. 근데 드로잉 양이 진짜 많아요. 종이에다가 한 거예요? 네.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셀렉을 해서 액자하니까 예쁘다. 근데. 네. 저게 빛을 다 못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네, 드로잉 일부만, 전시. 네, 일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 긁어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잉크를 사이에. 통에다가 담근 거예요. 그 옛날 그 이중섭 선생님 은지화처럼 사이에 맞아요. 들어가. 상강기법처럼 뭔가 약간 잉크가 인그레이브. 예쁜 맞아요.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부동 선생님이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나온 이미지라던가 본인이 사용하는 그런 텍스트들이 저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지워진? 그래서 이게 그 디자인 그 진흥원 그때 그 경태 씨랑 같이 했던 전시회에서 사실 소개됐던 근데 되게 고려청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목도 그린 올 블루라고 이게 네. 쪽빛이 되게 예뻐요. 네, 쪽빛처럼 되어 있고 그럼 여기 4시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린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뭐 이런 컬러 조합 같은 걸 실험하면서 이건 4시간 이거 4시간. 어떤 종이에 어떤 배합으로 얼마만큼 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를 재밌다. 실물이 저는 이거 너무 네. 좋아가지고 와. I'm staring at you. You don't even notice. Should've told you straight away. You don't have to be afraid anymore. I know you haven't noticed. You know. That I won't let you go. Put your arms around me and I'll let you know how it feels when time goes slow. And I won't let it rush when I see you dance. And the moment comes when I fall and time goes slow. I fall into you. 물을 뿌린 다음에 먹지를 대고 잘 하얀 종이를 댄 다음에 꾹 눌러가지고 떼어내면 네. 그 먹지에 그러니까 유리창에 있던 이런 자국들, 먼지들, 빛이 지나간 자리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이에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른 흡처리 안 하고 그렇게 이거 먹지로. 그것도 같은 거고. 재밌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잘 보셨죠? 재밌는 게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 베니스 비엔날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해 봄에 베니스 비엔날레 영상을 정말 열심히 올렸잖아요. 자긴 베니스 안 갔는데 마치 간 것처럼 소영쌤 유튜브 보고 진짜 갔다 온 것처럼 대화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참 유튜브가 좋은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에 보면 138쪽에 초보 컬렉터가 주목하면 좋을 작품 장르가 있나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드로잉을 제안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시 초보 컬렉터로 돌아간다면 어떤 미술품을 시작으로 컬렉팅을 하고 싶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런데 제가 드로잉만 꾸준히 모으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지금도 충분히 나는 드로잉을 컬렉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드로잉의 매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드로잉은 캔버스 작품과는 다르게 작가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린 그림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림이 아니다. 드로잉에는 본격적인 작품에 포착되지 않는 작가의 솔직함과 직관적 표현이 들어있다. 또한 드로잉은 작가가 조수 없이 혼자 스스로 진행하므로 컬렉터가 작가의 숨결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다. 작가가 예술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드로잉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드로잉 컬렉션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심지어 드로잉은 캔버스 작품이나 조각보다 가격에서도 합리적이다. 하지만 로버트 롱거나 카라워커와 같은 일부 아티스트들은 드로잉이 메인 작품이기도 해서 가격 역시 상당하며 앤디 오홀의 드로잉은 9만 달러 이상 약 1억 3천만 원대에 거래되기도 한다. 뉴욕 갤러리의 데리 갤러는 아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드로잉에 대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여과되지 않은 경험을 기록하는 작업이며 마음과 영혼이 조화로움을 드로잉에서 가장 자주 발견한다라고 말하며 컬렉터들에게 드로잉을 컬렉팅해보라고 권유했다. 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드로잉
마케팅을 해보라고 권유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던 김동완은 꾸준히 드로잉만을 컬렉션의 책, 화골, 현재 절판됐어요. 이 책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드로잉을 수집한 까닭에 대해 제한된 경제적 여건도 있지만 캔버스 작품이나 조각 작품에 비해 다소 하찮게 취급되기에 유독 마음을 주게 되어 꾸준히 컬렉팅했다고 밝혔다. 전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또한 그는 유화 작품에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작가의 욕망이 강하게 내재해 있지만 드로잉에는 욕심이 없고 무심한 작가의 필력이 들어가 있어 해악과 캐주얼한 재미가 있다는 것도 드로잉의 매력이라고 했다. 드로잉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 살 수 있는 형태가 드문 경우에도 빛을 발한다. 예를 들어 대지미술 작가인 크리스토와 장클로드는 시드니나 마이애미의 바다를 포장하거나 저 이 작가들 전시 2018년도에 갔었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다시 본론으로. 시드니나 마이애미의 바다를 포장하거나 골짜기에 커튼을 치는 등 드넓은 자연을 작품의 대상으로 삼는 작품을 주로 하므로 이들을 응원하는 컬렉터가 그들의 설치 전 드로잉을 수집했고 마이클 하이저 같은 작가 역시 작품을 개인 컬렉터가 수집하기 어려운 형태가 많아 드로잉을 수집한다. 그 다음에 저의 드로잉 컬렉션을 소개를 제가 책에서 했죠. 저 역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작가의 드로잉들을 좀 여러 점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제가 이금민의 드로잉을 소장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제가 소장한 이금민의 드로잉은 이금민 작가가 실제로 먹었던 약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때로는 어떤 작가는 드로잉에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많은 일상용품들을 이렇게 붙여서 콜라주 하기도 하는데 이금민 작가 역시 이 작품에 제가 소장한 작품에 본인의 드로잉과 함께 이제 콜라주를 진행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책에 드로잉을 공부하기 좋은 미술관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뉴욕 드로잉 센터인데요. 이 사이트 상당히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욕 드로잉 센터는요, 모마의 드로잉 부서, 즉 이제 현재 드로잉과 이제 프린트 부서로 개편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마사백이 1977년에 설립한 작은 비영리 미술관입니다. 마사백은 드로잉이 다른 장르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드로잉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트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로잉이 가진 의미와 힘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1970년대 후반 이 뉴욕 드로잉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 뉴욕 드로잉 센터에서 했던 과거의 전시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내가 알고 있던 작가가 이런 식으로 드로잉을 많이 작업했네, 이렇게 새롭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머징 아티스트, 울트라 컨템포러리 작가 이런 식의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너무 이머징하고 너무 젊어서 막 뜨는 작가들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작가의 드로잉 전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작가의 판화 전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컬렉터로서 상당히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